연산군조의 일이다. 훈련원 근처에 차이샹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형제 또한 없어 사고무친이었다. 주경야독하며 지내는 그에게 즐거움은 책 읽는 것뿐이었다. 게다가 너무나 가난하여 입신양명할 여건이 되지 않아 그저 중국 기담이 담긴 책을 읽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다. 그렇게 장가를 갈 형편이 되지 못하여 쿠앙푸가 되고 말았다. 어느 날 해가 저물어 심심파적으로 거리에 나가 보았다. 거리에는 행인이 드물었고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은은하였다. 간혹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모습이 희미하여 얼굴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걸로 나름대로 흥취가 있었다. 달빛이 흐린 것도 아취가 있군. 채생은 정처이 없이 걸음을 옮기다 북한산 근처까지 왔다. 주위를 둘러보던 그가 문득 눈을 크게 떴다. 저만큼의 우두커니 서 있는 한 젊은 여인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다. 이 밤에 어인 여인이? 그런데 어찌 가만히 서 있기만 할까? 호기심이 일어난 채생은 한 발 한 발 여인 앞으로 다가갔다.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채생의 넋은 허공을 나는 듯하였다. 여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았고 그 아름다움이란 이루 형용할 수 없었다. 달빛에 비친 여인의 아름다운 자태에 그는 한눈에 반하였다. 채생은 자신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다. 그는 두어 번 헛기침도 해보고 혼잣말로 중얼거려도 보았으나 여인은 놀라는 기색 없이 흘낏 채생 쪽을 쳐다보았다. 이에 사람임을 깨닫고 용기를 얻은 채생은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그가 여인 앞으로 나서며 은근슬쩍 말을 걸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달밤에 한가롭게 나왔다. 뜻하지 않게 선녀 같은 분을 만났군요. 끓어오르는 정을 가눌 수 없어 쿠앙타이를 보이니 너무 허물하지 마십시오. 채생으로서는 온 힘을 다해 수작을 걸어보려는 판이었다. 여인은 여전히 놀라지도 않고 빤히 쳐다볼 뿐이었는데 얼굴에 가볍게 홍조를 띠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시오니까? 기다렸다는 듯 나지막이 묻는 여인의 음성은 아름다운 얼굴에 어울리게 은쟁반의 옥구슬을 굴리는 듯하였다. 훈련원 근처에 사는 차이자입니다. 저는 수유이라 합니다. 이렇게까지 정중한 정을 보여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천한 것에 뜻이 있으시다면 능히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채생은 오히려 자신에게 추파를 던지는 여인 때문에 정신이 몽롱해지며 자석에 이끌리듯 뒤를 따랐다. 은근히 수작을 걸어본 것인데 함께 가자는 말이 저쪽에서 나왔으니 이는 새벽에 용꿈을 꾼 것이 틀림없다. 어느새 채생은 여인과 나란히 걷고 있었다. 얼마 가지 않아 한 가을을 건너니 고래등 같은 집이 나타났다. 으리으리한 대문과 높이 치솟은 추녀가 위압적이었다. 대문 양쪽으로는 행랑채가 줄줄이 서 있는 것을 보니 이만저만한 대가가 아니었다. 채생은 숨이 턱 막힘을 느꼈다. 여인의 아름다움에도 놀랐거니와 또한 이러한 굉장한 집에 살고 있다 생각지 않던 바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리 큰 집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지냈다니 이상하군. 여긴 어느 재상의 집이려나?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여인이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며 채생에게는 기다리라 손짓을 하였다. 채생은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뒷짐을 지고 어정버정하였다. 한데 여인이 들어간 뒤에는 도무지 소식이 없고 귀를 기울여도 인기척이 없었다. 나를 따돌린 것이구나. 야밤에 여기까지 무사히 오기 위해 이용한 것인가? 이런 의심이 더럭 드는 채 대문이 다시 소리 없이 열리더니 계집종이 얼굴을 내밀었다. 들어오시와요. 채생이 무척 반기며 허겁지겁 계집종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밖에서 보던 것과 다름없이 집안도 으리으리하였음은 물론이다. 안내된 별채의 방에서는 훈훈한 기운과 함께 촛불이 밝혀 있었다. 방 앞에는 아까의 여인이 기다리고 서 있었다. 방 안에 놓여있는 집기며 둘러친 병풍은 모두 진기하고 눈이 부셨다. 채생이 꿈을 꾸는 기분으로 방에 들어가 자리에 앉으니 곧 술상이 차려져 왔다. 그릇이 모두 옥으로 깎은 듯하고 담긴 안주도 이름 모를 산의 진미들이었다. 여인은 술을 따라 권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몸은 팔자가 기박하여 어려서 부모를 잃고 출가도 못하고 유모를 의지하여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적적하여 거리에 잠시 나갔는데 지나가는 말에 놀라 몸을 피한다는 것이 함께 나갔던 유모를 잃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군자를 만나서 은근한 뜻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저를 천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마다하시지 않는다면 내내 모시고자 합니다.
채생은 기쁘고 반가워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였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기울였다. 밤도 깊어지자 계집종이 들어와 채생의 두루마기와 갓을 걸고 비단 금침을 깔고는 촉대를 들고 나갔다. 방 안이 어두워지자 채생은 길게 숨을 몰아쉬고 더듬어 여인의 허리를 휘어잡았다. 여인이 순순히 끌려왔다. 여인을 품에 품고 누운 채생은 하늘에라도 오를 것 같았다. 우르릉 우르릉. 어지러운 꿈속을 헤매던 채상은 느닷없는 소리에 혼비백산하였다. 갑자기 머리 위에서 일어나는 요란한 천둥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것이다. 우르릉 우르릉. 눈을 번쩍 뜨고 주위를 둘러본 그는 너무나 기괴한 일에 숨이 꽉 막혔다. 이부자리가 아니라 웬 돌다리 밑에 있는 것이었다. 그뿐인가. 큼직한 돌을 베개 삼고 누워 다 썩어 흐느적거리는 거적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개천은 썩어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몸도 반은 시궁창 물에 젖어 있었다. 두루마기와 갓쓴 돌다리를 버티고 있는 돌기둥의 틈에 아무렇게나 걸려 있었고 벌써 아침 해가 뜬 뒤였다. 아침이 되어 장작을 실은 말 달구지가 돌다리 위를 지나고 있었다. 돌다리 위를 말 달구지가 지나느라고 우르릉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요란하였던 것이다. 그 소리를 천둥 소리로 알고 놀란 것이며 그 소리 때문에 제 정신이 들어 눈을 뜬 것이다. 채생은 기겁을 하고 일어났다. 이 꼴이? 아니서, 어째 여기에 나? 채생은 허둥지둥 미친 사람처럼 뛰어 달아났다.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으나 채생은 헛소리를 하며 정처 없이 이 거리 저 거리를 뛰어다녔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여러 날이 지난 뒤에야 겨우 제 정신이 든 채생은 의원을 찾아 침을 맞기도 하고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도 하였다. 눈앞에 미소 짓는 여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다. 또다시 그런 홀림을 받을까봐 두려웠다. 다행인지 그 여인은 다시는 채생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채생이 홀려 끌려가 누워있던 돌다리 밑이란 지금은 복개된 개천이었고 그 다리의 이름은 타이핑차오였다고 한다.